오늘은 LX 세미콘을 좀 공부해 봤습니다. 작년 8월에 한번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다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회사 내용입니다. LX 세미콘은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를 하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은 DDI라고 하고 있고요.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반도체 칩이죠. 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보면 OLED TV에 들어가는 구동칩 세계 1위고요. 그러니까 OLED TV 쪽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 스마트워치 쪽에서도 약 77%를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은 DDI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투입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작년까지 굉장히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와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당사도 1월부터 주가는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IC 크게 중대형 쪽과 소형 쪽이 있고요. 중대형 쪽에서는 TV, 자동차 쪽이고 소형 쪽에서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쪽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양쪽 다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커지지만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사도 뭐 BOE나 이렇게 중국 업체들로 매출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대형에서 소형 쪽으로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이제 대형 쪽에서 어떤 수요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전기차 등 다양한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소형 디스플레이는 이제 주로 수주를 받아서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LX 세미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LG 디스플레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BOE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당사 주요 매출처 보니까 전 분기 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4천억 하던 게 2,200으로 줄었고 970억 하던 게 2,115억 늘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은 내부 일감이 줄면서 실적이 감소했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 BOE 쪽은 매출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이 중국인 것 같고 이쪽은 LG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 주요 매입처는 참고 삼아 보시고요. 웨이퍼 외에 SK하이닉스, LG노텍, TSMC 등에서 관련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언급한 게 방열기판 쪽이고요. 사업보고서 내에서도 최근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방열기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열기판은 어쨌든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함께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연평균 약 27%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자체 기술 개발됐고 아직 생산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이익 자본입니다. 당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조 원 미만에서 성장을 보였고 2020년도에 1조를 넘겼고 21년도에 1조 8천억까지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좀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올해는 약 6%, 내년에는 약 17%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2010년도에 300억대에서 그다음에 2020년에 900억대까지, 그러니까 약 500억에서 1000억 미만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나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획기적인 건 2021년도에 3,696억이 나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이 있었고요. 올해도 이익 전망치는 작년보다는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2024년도에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214억에 영업이익은 391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356억 나왔고요. 다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은 3,556억이고 유동자산 1조 570억,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2,728억, 부채 4,175억이고요. 자기자본은 9,132억입니다. PBR은 약 1.94배고요. 부채 비율은 약 46%입니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작년에 2,337억, 올해는 1,972억으로 작년보다 일단 성장은 둔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PER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8.99배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배당 수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성장주에 비해서 3년 평균 배당금이 3,750원으로 약 시가배당 수익률이 3.44%가 되고요. 작년 4,500원만 기준으로 보면 약 4%가 넘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고요. 109,000원 끝났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7,700억이고요. 외국인 지분은 27% 됩니다.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당사는 올해죠. 올해 1월에 67,500원을 찍었고요. 거기서부터 벌써 60%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2022년 5월, 작년 5월에 143,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계속 하락세가 있었고, 이때 작년 8월 17일 이때 제가 처음에 한번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이때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변경 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스닥 종목이 아니고 유가증권 시장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300일 이평선 넘기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추세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유가증권 이전 상장에 대한 공시 내용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월봉은 이 회사는 2014년 5월에 이때 LG그룹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21년 5월에 구본준의 LX그룹으로 그룹이 분리되면서 LX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OLED TV 매출 급증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입니다. 최근에 수급은 이제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좀 꾸준히 매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기간은 꾸준히 팔다가 올해 2월부터 좀 다시 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최근 연간으로 보면 외국인은 약 87만 주 순매도, 기간은 82만 주 순매수고요. 올해 것만 보면 외국인은 6만 8천 주 순매수, 기간은 177만 주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관들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산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를 산 이유들을. 일단 키움증권 4월에 나온 보고서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주로 보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지만 전 분기 대비로 보면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208%, 잘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패널 업체들의 연말 재고 조정 이후에 수요 확대돼서 잘 나왔다고 하고 있고, 또 고객사의 아이폰 내 점유율이 늘어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은 일단 2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요. 대신에 하반기 이후에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 부분이 최근 주가 상승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일단 올해 하반기 이후에 아이폰용 DDI 공급이 확대되고, 내년도에는 OLED 아이패드용 신규 DDI 공급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도 모바일 OLED용 DDI 제품 개발 중이다. 삼성과도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향후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같은 얘기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은 TV 패널 출량이 57% 감소했고, 대신에 중국 쪽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가동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그 앞에서 한 얘기하고 일치되는 얘기입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아이폰 15 프로 등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도 공급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4년도 아이패드 OLED 신모델 출시 기대감. 요거 다 세 개 다 공통점 지금 성장 모멘텀인 거죠. 종목 뉴스 추가로 보면 이거는 뭐 자회사는 아니죠. 텔레칩스 지분 10% 갖고 있는데요. 대주주는 아닙니다. 현재 10% 정도 갖고 있는 2대주주고요. 텔레칩스 지분법으로 뭐 이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는 이제 팹리스 기업 같은 회사고요. 그리고 LX 세미콘의 업황 회복 가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아이패드용 DDI 납품 가능성을 크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25년 된 실리콘 카바이드, 제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25년 이후에도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입니다. LX 세미콘의 최대 주주는 LX 홀딩스고요. 33.08%. 그리고 LX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구본준 회장 20.37%. 구본준 회장은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의 동생입니다. 그 요약을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OLED TV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칩 세계 1위 업체입니다. LED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회사이고요. 주요 거래처는 LED 디스플레이며 21년도에 OLED TV 성장으로 주가도 16만 8,8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2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가도 6만 7,500원까지 조정받았지만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이어 2분기 실적도 부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아이폰형 LED 디스플레이 매출이 증가하고 내년도에는 아이패드용 OLED DDI 신규 공급이 예상되고 또 삼성전자 LED 디스플레이 공급 가능성도 있어서 주가의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하반 경직성을 보이는 가운데 기대치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는 만큼 주가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은 만큼 투자 기회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